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의 주간 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달해 드릴 내용,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는 사실 굉장히 조용했어요. 뭐 저희 쪽으로도 연락도 거의 없었고 뭐 나오는 소식들도 그렇게 큰 이슈들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저희가 알짜 소식들을 뽑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타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하슈바님 말씀처럼 지난주죠.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저희 채널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 색깔을 배제하는 채널이다. 왜냐하면 정치 색깔을 넣어버리면 또 채널이 또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색깔은 가급적 배제하고 부동산 소식만 다루겠다 하는데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화가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어떻게 보면 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시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냐.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나라가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방송을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냐.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영상도 지금 몇 개 업로드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업로드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업로드를 안 했는데 주간 방송만큼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주간 방송은 합니다. 주간 방송을 하는데 하슈바님 말씀처럼 지금 뭐 문의도 없고 저희 해안의 중개법인 이 큰 중개법인도 갑자기 문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할 거는 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서 주간 방송은 오늘 예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어. 야, 이 시국에 무슨 부동산이냐. 뭐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뭐 시국이 이렇더라도 궁금하면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시국도 이렇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또 어쨌든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렇습니다. 저희 자리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각자 할 일을 그래도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맞지 않냐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할타님께서 전달해 주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시민공원 촉진 3구역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때 시공사 해지 관련된 공사비 인상 관련된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공사비 뭐 인상과 관련해서 뭐 DL에서 조합한테 뭔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한번 난리 났었죠. 해지해야 된다. 뭐 언론에서도 해지로 가나 뭐 그런 뉴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촉진 3구역만큼은 DL이 조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당사에 뭐 미숙한 업무 처리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공문도 보낼 정도로 저 DL이 촉진 3구역 조합에 사과하는 모습. 그래서 계속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추측을 했죠.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고.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12월 7일 날 임시총회를 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DL로 가겠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1359표. 해지하자. 109표.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DL 아크로를 계속 하자. 이렇게 유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DL로 가는 걸로 하고 대신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여기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아. 이 뭐냐면 한 번만 더 DL이 또 안 좋은 소리 한다. 그러면 바로 해지하겠다. 도급 계약을 해지를 확정한다. 이거를 또 가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은 봐준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총회 안 열고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조합을 괴롭히면 해지해버리겠다. 이런 가격이 또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조합이 또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이런 식으로 시공사를 입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지만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해지해버리겠다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 놓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괜히 제가 유부남 입장에서 괜히 제가 DL이 된 것 같은 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상하게도 빙의를 하시네. 네. 아, 소식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긴 의미나 여러 가지 공부거리를 말씀해드린다 얘기하는 게 촉지 3구역이랑 DL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는 아니고 보통 시공사들이 어떤 현장을 좋아할까 네.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시공사는 절대로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시공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은 아니지. 하여튼 네.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는. 시공사가 좋아하는 거는 결국 이익이 많이 되는 현장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익이 많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비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규모도 커야 돼. 규모도 크고 공사비도 비싼 공사비를 받아서 자기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면 어느 현장을 선호하냐? 조합이 부자인 데를 안 선호하겠습니까? 조합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선호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거의 다 공사비를 부담해야 돼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아파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사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 네. 물론 입지가 굉장히 좋고 정말 화려한 입지고 정말 화려하게 아파트를 짓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익비치처럼 네. 그런 데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만 입지도 안 좋은데 재건축이다. 근데 일반 분양분도 없다. 그러면 조합이 엄청 가난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공사비를 빼먹을 수 있는 게 또 빼먹을 수 있는 게 좀 그렇나? 받아올 수 있는 공사비를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공사는 입지 좋고 일반 분양분도 많아서 조합이 수익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계속 그런 데는 계속 공사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비라는 게, 자, 지금 협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본계약을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네. 공사 중에도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올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더 올려야 되겠다.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조경 업그레이드를 한다. 무슨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번에 보니까 우아미 구역도 거기도 조경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해서 또 뭐 가결됐더라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공사비는 또 계속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계속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조합이 공사비를 계속 올려주겠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의 수익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일반 분양분도 많고 뭐 일반 분양가를 3,몇백만 원으로 했다. 네.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이 또 엄청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비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시공사들이 선호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공사를 비난하거나 조합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 건데, 거제 3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발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개엄 다음 날이네요. 12월 4일 날. 네. 12월 4일 날 거제 3구역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네. 거제 3구역 또 우리가 또 저희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를 또 말씀드려야죠. 네, 저도 좀 생소하네요. 자, 거제 3구역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네. 여기 하면 또 잘 모르시니까 네. 인근에 좀 유명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여기가 더샵 파크시티죠. 네. 여기가 좀 유명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온천천이 바로 근처에 있다. 네. 이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입지가 되겠고 여기가 현재 총 세대수 660세대 정도 예상이 돼가 있고 조합원은 250세대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네. 조합은 비중은 좋아요. 조합은 비중은 좋은데 세대수가 조금 좀 작다. 660세대 정도 되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연제구네요. 연산 11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날이죠. 12월 4일 날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떴는데 연산 11구역은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하쇼바님. 네. 연산 11구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대시양이죠. 현재 네. 롯데캐슬 대시양. 롯데캐슬이랑 대시양 큰 소인데, 네. 보통 우리가 대시양 그러는데, 대시양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연산 12구역, 네. 물망골 재개발. 물망골역 바로 인근에 있는 연산 12구역 바로 옆에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번에도 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연산 12구역 이쪽에 한번 임장 가겠다 했는데, 네. 요 가는 김에 연산 11구역도 같이 핥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바로 옆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쉽고, 자, 여기도 옛날에 뭐 연산역 재개발 이렇게 불렸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총 1115세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조합원이 470세대거든요. 예, 여기도 뭐 조합원 비중 괜찮다. 그리고 세대수도 대단지고 하니까 네. 괜찮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 임장 한번 가겠다 했으니까 임장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네. 한번 보고, 지하철역으로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운대 우동 1구역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 3호 가든이죠. 네. 뭐 지난주에도 여기 뭐 DL 해지하겠다 해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12월 4일 날 좀 많이 뭔가 발표가 됐네요. 사업 시행 인가 변경 고시가 됐는데 네. 사업 시행 인가 변경 고시가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요거밖에 없어서 무슨 사업 시행 인가가 변경됐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사업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설계를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이 있고 큰 변경이 있어. 네. 경미한 변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미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 변경 고시를 다시 받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이 고시를 받았다는 건 조금 그래도 큰 규모의 변경이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뭐 네. 큰 규모의 변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구역에 예를 들어보면 뭐 평형도 다 바꾸는 거죠. 네. 작은 평수 다 없애버리고 아. 전부 큰 평수 위주로 가겠다. 그럴 수도 있고, 큰 평수가 너무 많아서 네. 작은 평수 좀 넣겠다. 그런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동 1구역 3호 가든도 이렇게 변경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아크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고급화였거든요. 네. 고급화였는데 조합원 분양가나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시 고급화를 좀 줄이는 걸로 변경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변경 인가 고시가 됐다. 그래서 우동 1구역 여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염두에 둬라. 뭐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아파트 모습이나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여기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하슈바님, 네. 우리가 이제 소식을 다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가뜩이나 12월이 비수기인데 네. 비수기에 또 큰 사건이 더해져서 완전히 멈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나 보통 이제 불인이 분들은 야 이제 부동산 투자하겠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투자하겠냐 그래서 지금 문의도 없고 완전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기 뒤에 항상 기회는 찾아온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우리가 진짜 나라가 망했다는 IMF 시절에도 엄청나게 그때 어려웠지만 그 위기를 결국 극복을 하면서 그때 샀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또 얻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부동산을 왜 하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을 그동안 왜 봤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 목적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 못하겠다. 네. 이제 앞으로 부동산 끝났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과거에도 이런 역사적 사실이 많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투자 성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릴 때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제 나이가 또 들통날 수도 있는데 네. 92년도입니다. 어릴 아유, 때. 네. 제 태어나기 전이죠. 아, 그건 저보다 동생? 그건 아닌가? 어쨌든 92년도에
철이가 미애 혹시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철이행님, 신철행님이랑 네네. 미애 누님이 92년도에 하늘 따먹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늘 따먹기라는 노래를 왜 얘기하냐면 네. 92년도입니다. 이 보면은 월세, 전세, 하늘이 있다면 저 하늘에도 투기하겠지. 이 이야기가 92년도에도 있었어요. 이때도 전세난, 월세난, 부동산 투기 와우.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네.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 92년도에도. 네.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집값이 비싸다. 미쳤냐. 집값 뭐 전세난이다. 월세 뭐 지금도 서민은 힘들다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됐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1980년대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못한다. 부동산 투자 시대는 끝났다. 그런 뉴스가 1980년대 많았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에 살면은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상황이 공포스럽다 보니까 참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위기 뒤에 기회는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할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뭐 좀 우려의 시선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 시장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앞으로 또 흘러가는 정세를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판단도 설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고 흘러가는 내용 저희도 꾸준하게 전달해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간 방송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슈바 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